네, 북한이 잠시 뒤인 오후 3시 반 특별 중대 보도를 발표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저희가 잠시 긴급하게 국정원 전 1차장인 전영근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차장님, 오늘 북한이 잠시 뒤에 오후 3시 반, 우리 시간은 3시 반인데요. 특별 중대 보도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드러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보도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 한미 정보 당국에서 현재 초보적인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ICBM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에는 6,000km 이상 날아가는 걸로 지금 현재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일 가능성이 1차적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도 네. 작년 2월에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광명성 4호 발사를 했을 적에도 바로 중대 방송을 예고를 하고 예. 그 중대 방송을 통해서 자기네가 발사한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북한이 지금까지 위협해오던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핵 미사일 고도와 그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곧 김정은의 큰 업적이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소지이기 때문에 중대 방송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중대 방송이라는 것이 차장님 보시기에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중대 방송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 능력이 고도화되었다. 성공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예. 며칠 전에 끝난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박도 하지만은 대화도 하겠다. 특히 대화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대내적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가 공인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관해서도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또 중대 방송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향후에 대화 국면이 열릴 경우에는 우리 한국 정부 즉 남한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갖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통해서 한미 공조 또 한미 공조의 틈새를 벌이고 그럼으로써 이 김정은이가 이 한반도 평화 이런 데 있어서는 완전한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것을 왜곡 선전하려고 또 이런 중대 방송의 틀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잠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ICBM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ICBM이 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기에 이렇게 위력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ICBM이라고는 이제 영문에서 얘기하듯이요 인터컨티넨탈이거든요. 즉 대륙에서 우리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쏘았을 경우에 미주 대륙, 즉 미국 본토에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장거리, 최소한 장거리 사거리가 6,000km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의 범주에 속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 서부에서 동부까지 북한이 발사해가지고 미사일이 도달하려면 미 동부까지는 한 12,000km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6,000에서 한 12,000 정도,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ICBM이 얼마나 좀 위협적이길래 저희가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으로 확정이 된다면 추후에 이거는 이제 엄청난 안보 위협이다. 예. 단순하게 북한이 우리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만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보다 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까지는 북한이 발사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즉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3천에서 5, 6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와이나 괌 정도까지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통해서는 미 본토, 즉 미국 서부가 됐든 동부가 됐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기 때문에 예.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우리 한미 동맹 또 미일 이런 그 한미일 3국에서는 엄중한 그 안보 위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독일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탄도미사일 관련한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우에는 기본 노선이 과거와 달리 과거에서는 최고의 압박을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행태를 변경시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현 문재인 대통령은 압박만 가지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화도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최고의 압박도 중요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설득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핵 동결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로 나가겠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이러한 대화와 압박의 병행 기조를 일관성 있게 이번에 G20 정상회의 계기로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도 말하자면은 이제 압박도 우리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압박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 전략에 어떤 제재를 풀고 대화로 더 나가도록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도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이 바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화를 더 중시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